정말 큰 돈이 이쪽으로 지금 부어지고 있다. 관련된 주식들이 다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거든요. 이 대형 호재가 진짜 터진 다음에는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오늘의 주제는 올해 대형 호재가 무려 3개나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형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쏘아올릴 만한 주식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주식이 뭐예요? 큐피디님 혹시 요거 옷 보시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? 저희 집 강아지가 생각나네요. 아, 갱얼지가 생각나요?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요거 보시면 딱 하나 좀 생각나는 코인이 있을 거예요. 도지코인이라고. 이제 일론 머스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화성으로 갈 거야 하면서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던 도지코인의 또 시그니처가 시바견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오늘 좀 입고 왔어요. 보시면 오늘의 주제는 우주항공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입고 왔는데,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게 왜 투자해야 되지? 그리고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? 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? 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메자우친 중에 또 우가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또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. Y 바로 넘어갈게요. 자, 왜 우주항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일단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1700조 시장으로 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어마무시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점칠 수가 있죠. 1700조 시장으로 향해 가는 산업이다. 두 번째는요, 최근에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 우주항공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았다라는 거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. 얘네들이 지금 무력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공격을 함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기존에 깔려있던 데이터망들이 다 훼손되었다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살아갈 때 있어서 데이터, 인터넷 없이는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. 자, 근데 이 데이터망이 훼손된다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뿐더러 각 무기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로 인해서 공격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 자체도 계속 망가질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느냐?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. 왜? 일론 머스크가 뭘 가지고 있길래? 일론 머스크는요, 스페이스X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망을 쓰려면은 4G, 5G 이 데이터망을 쫙 까는 것들로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위성을 쫙 쏘아 올려요. 우주로 쏘아 올려서 위성을 지구 한 바퀴를 돌게 합니다. 그러면서 이런 위성들이 많게 되면서 지구를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쫙 감싸게 되는 것들을 구축을 해낸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일론 머스크야, 우리 너네의 데이터망을 쓸 수 없겠니? 라고 요청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콜 써 해가지고 데이터망을 다시금 구축한 우크라이나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데이터망은 언제든지 훼손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 이 우주항공 관련된 위성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사실 우주항공 하면은 기존에 많은 국가들이 뛰어들었던 산업이었어요. 하지만 점차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, 이게 왜 그랬냐면 너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기술적인 제한이 컸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산업이 많은 장벽들에 부딪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민간 주도로 가다 보니까 누가 갑자기 이 길을 개척을 했느냐? 일론 머스크가. 사실 이 로켓을 발사할 때 있어서 1단 분리, 2단 분리, 3단 분리 되면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게 되는데, 보통 우주로 이 쏘아 올리는 상황에서 이 로켓은 소멸된다라고 해요. 하지만 이 소멸되지 않은 로켓을 개발을 하고 그 이후로 사용했던 로켓을 재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굉장히 축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좀 됐었던 거죠. 즉, 로켓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굉장히 크게 절감될 수 있었다. 그래서 지금 그 흐름으로 인해서 민간 주도의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?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네? 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요. 세 번째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보다 지금 빠른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. 그러면서 민간 주도로 되면 또 어떠한 생태계가 또 구축이 될 수 있겠냐면, 이로 인한 위성망, 데이터망을 구축한 다음에 자율주행, UAM, 스마트폰 등등을 하나의 또 데이터망으로 구축을 해서 각각의 또 사업부에 또 활용하게 된 이러한 새로운 또 투자처도 열리게 되는 거니까 큰 판이 개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. 자,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 시장을 개척해 놓으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야, 이게 돈이 된다 싶으면서 대기업들의 부호들이 여기에 막대한 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. 예를 들어 테슬라,
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, 특히나 미국과 중국 역시도 이 데이터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에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 번째는 미중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까지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, 우리나라는요? 우리나라도 이 우주항공 산업에 굉장히 진심이고 막대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의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 우주 산업을 육성한 컨트롤 타워를 또 설치해서 또 강력하게 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. 앞으로의 또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대한 행보도 좀 지켜볼 만 하겠죠.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당선인의 또 정책적인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겠다. 처음에 대형 호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? 대형 호재 3개가 있다고 그랬죠. 어떤 대형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투자 포인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대형 호재 3개. 첫 번째,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바로 5월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 우주항공 산업을 6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또 선정을 했고요.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의 기존 또 정책이었던 우주항공철 신설 움직임에 이게 또 더해져가지고 올해 이 우주항공 쪽으로 수많은 또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흐름입니다. 두 번째, 사실 작년에 이게 한번 발사를 했는데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실패했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실패를 좀 진행했어요. 혹시 뭔지 아실까요? 혹시 누리호? 맞아요. 작년 10월경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, 정확하게 6월 15일인데요. 누리호 2차 발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그 다음 세 번째,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이 8월 1일 날 쏘아져 올립니다. 자,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한 30년 동안 이 우주항공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했어요.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발사 성공은 하지 못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7번째로 발사에 성공을 시킨 국가가 될 수 있고, 특히나 누리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상도 충분히 드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슈이다 보니까 이 대형 호재가 진짜 터진 다음에는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일단은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종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투자 포인트가 크게 대형 호재 3개였죠. 자,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야, 누리호 발사가 있고 달 궤도선 발사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참여한 기업이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.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더 크게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겠고,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발사에 참여를 하면서 이익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한번 선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자,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이 기업은 누리호에서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엔진, 그리고 달 궤도선에서는 추진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입니다. 특히나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쉽사리 좀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강점도 갖고 있죠. 두 번째로는요, 여러분들 또 많이 알고 계실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. 이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 발사체의 총 조립을 또 맡아서 하고 있고요. 달 탐사선에 같은 경우에서는 비행 모델 구조체를 또 개발한 또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AP위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, 이 AP위성 같은 경우에서는 당사의 위성을 요 누리호에 또 탑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세 개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좀 관련도가 높은 기업이고요. 그 외에 또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, 첫 번째 하나시스템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큰 모멘텀을 또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. 원앱에 또 3억 달러를 투자한 만큼 해외 쪽으로도 좀 발을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두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인데 주요 중저궤도 위성 6곳 중에 3개 기업에게 안테나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 역시도 해외에 좀 발을 뻗쳐나가고 있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트렉아이라는 기업인데요. 얘는 지구 관측 위성 종합 솔루션 업체예요. 그래서 중소형 저궤도 위성으로 정부와 군 민간 고객사를 또 확보해둔 기업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외에 참고를 해볼 만한 기업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제노코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. 알려주신 종목이 많은데 딱 한 개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? 딱 한 개만 꼽아볼까요? 사실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현재로서 되게 좋아 보이는 딱 한 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좋아 보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요한 엔진을 또 만드는 기업이고, 그 다음에 얘 밑에 세트렉아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이 자회사로 또
갖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로서 굉장히 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.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주가가 대폭 상승할까요?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면 자, 이게 발사를 할 때 딱 발사한 이후로 1단 분리, 2단 분리, 3단 분리가 되면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3단 분리체가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가게 돼야 실질적인 성공인데 1단, 2단까지는 성공했는데 3단에서 실패를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때 이제 장 마감 이후로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. 그래서 1단, 2단 성공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련된 주식들이 다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거든요. 그 말은 무엇이느냐? 야, 이게 진짜 찐 성공을 하면 관련 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하지만 반대로 실패를 한다면 작년처럼 좀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우주항공이라는 산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비교해서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. 하락했다고 이 종목들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기업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기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주항공 하면은 당장에 뭐 실적이나 나겠어? 그건 기대감만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얘네 기본적인 본업 자체가 방산 쪽이에요. 방산이 최근에 또 러시아 전쟁 관련해가지고 각국에서 무기들을 다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대폭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. 실적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까지 만약에 터진다면은 얘네들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알려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좀 번외인데 우리 큐피티님은 혹시 우주에 갈 수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? 한번 달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. 달을 밟아보고 싶다. 오, 저는 아직까지는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민간인으로서 우주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 상황. 근데 이 사람들이요 돈을 얼마나 쓴 줄 아세요? 하룻밤에 40억 총 700억을 썼어요. 우주에 한번 갔다 온다고. 저는 일단은 좀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우주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방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억만장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. 우주 산업에서 선도하는 기업 내지 사람은 조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오니까 확실히 우주항공 산업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. 정말 큰 돈이 이쪽으로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대형 호재 3개가 또 예정되어 있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. 부디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해서 7대 또 우주항공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관련한 주식들도 급등했으면 좀 좋겠네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행복 되세요. 뿅.